일본 NHK가 긴급 취재에 나선 충격적인 현실. 한국 강릉의 작은 마을에 일본 여성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첩보가 일본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들이 모두 결혼도 아닌 동거를 위해 고향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동거를 위해 바다 건너 한국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일본 여성의 고백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자유와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본 전통 명가의 딸부터 평범한 직장 여성까지 그녀들을 한국으로 이끈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일본 전통미술 명문가 출신의 한 여성이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벽을 허물어뜨리고 나아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일본에서 살아왔습니다. 도쿄의 한 전통미술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엄격한 가문의 규율과 예의범절을 몸에 익혀왔죠. 아버지는 6대째 이어온 도예 장인이시고 저 역시 그 전통을 이어받아 도자기 작업을 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4년 가을 서울에서 열린 국제 공예박람회에 참가했을 때였어요. 일본 전통 도자기 부스를 운영하며 여러 나라의 작가들과 교류하고 있던 중 한 한국 남성의 작품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준 35세의 도예가였어요. 처음 그의 부스에 들렀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전통 백자의 순백함과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의 작품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예술의 완성형을 본 것 같았거든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겸손한 태도와 작품에 대한 진정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거죠? 제가 일본 도자기를 정말 좋아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특히 라쿠야키 기법에 대해서는 언젠가 직접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첫 인사는 정중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 어린 호기심과 존경심이 느껴졌죠. 우리는 그날 밤늦도록 도자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대기업에서 제품 디자인을 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할아버지의 낡은 사발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죠. 그 사발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저 역시 전통의 무게감과 현대적 표현 사이에서 고민해왔던 터라 그의 진솔한 고백이 마음 깊이 와닿았거든요. 박람회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작품과 기법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해서도 나누게 되었죠. 그러던 중 그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하나코 씨, 시간이 되시면 제 작업실이 있는 강릉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한국의 전통 가마도 보여드리고 싶고 함께 작업도 해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일본에서 혼자 외국 남성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모를 끌림이 있었어요. 그의 작품에서 느꼈던 그 순수한 열정을 저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처음으로 강릉을 찾았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이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발을 내딛었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강릉으로 가는 길에서 바라본 한국의 겨울 풍경은 일본과는 사뭇 달랐어요. 눈 덮인 산들과 바다가 어우러진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준의 작업실이었어요. 와, 정말 멋있어요. 한옥을 개조한 그의 작업실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어요. 마당 한켠에는 전통 가마가 자리 잡고 있었고 실내에는 현대적인 작업 도구들이 정리정돈되어 있었죠. 벽면에 걸린 그의 작품들은 실제로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이 가마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전통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말이죠. 온도 조절부터 장작되는 방법까지 모든 게 손끝의 감각에 달려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너무나 완벽하게 체계화된 기법들을 배워왔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
즉 흙과 불에 대한 원초적인 이해가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한번 직접 해보실래요? 이준이 건넨 흙덩이를 만지는 순간 저는 마치 처음 도자기를 만졌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며 물레를 돌리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저는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하나코 씨는 정말 손재주가 뛰어나세요. 역시 전통 있는 가문에서 자라신 분이네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일본에서는 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제 실력이 여기서는 새롭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주는 저를 근처의 한 전통찻집으로 데려갔어요. 한옥을 개조한 그 공간에서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과 함께 우리는 각자의 꿈과 고민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죠. 저는 사실 일본에서 늘 숨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과 동시에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다는 욕구 사이에서 항상 갈등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힘들어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저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났지만 우리가 품고 있던 고민과 꿈은 그토록 비슷했던 거죠. 다음 날 이주는 강릉 시내를 안내해 주었어요. 경포대에서 바라본 동해의 푸른 바다, 오죽헌에서 느낀 역사의 무게감,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스며있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네요. 저를 외국인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니. 강릉 사람들은 원래 마음이 넓어요. 바다를 끼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더욱 친숙해 하시죠. 점심때가 되어들른 한 작은 식당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끓여주신 순두부찌개의 구수한 맛도 맛이었지만 저를 마치 손녀처럼 대해주시는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어머, 일본에서 오셨어요? 우리 손자가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할머니의 순수한 호기심 어린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국경이나 언어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간의 강릉 체류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매일 이준과 함께 작업하고 강릉의 곳곳을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특히 마지막 날 이준과 함께 만든 작은 찻잔이 가마에서 나왔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일본의 섬세함과 한국의 자연스러움이 어우러진 그 작품은 마치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코 씨, 이 작품은 정말 특별해요. 두 나라의 기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놀라워요.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었을 작품이에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은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준이 마지막에 건넨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하나코 씨, 언제든지 다시 오세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예 여기서 함께 작업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뭔가 모를 확신이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중 이준에게서 온 영상 메시지가 제 마음을 확신으로 채워주었어요. 그는 우리가 함께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강릉의 아름다운 일출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코 씨,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시는데 정말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런 평온함을 매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진심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죠.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말이에요. 2025년 2월 저는 다시 강릉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이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여행이었죠. 아직 아버지께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일단 제 마음을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이준은 제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작은 한옥을 하나 더 마련해 두었어요.
그의 작업실 옆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는데 제가 작업할 수 있도록 도자기 작업 도구들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었죠.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나코 씨가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일본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여기서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느껴졌거든요. 함께 생활을 시작한 첫 주는 정말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2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저는 그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죠. 일본에서는 주로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함께 식사하고 일상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하나코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제가 한국 요리를 배워서 만들어 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일본 요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함께 요리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요리를 했어요. 한국의 김치찌개와 일본의 미소시루가 한 상에 올라오는 흥미로운 식탁이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이런 문화의 융합이 자연스럽고 즐거워졌어요.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들도 특별했어요. 2주는 제가 일본에서 배운 기법을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전통 기법을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일본의 정교함과 한국의 자연스러움이 만나니까 정말 독특한 작품이 나오네요. 이런 스타일은 어디서도 볼 수 없을 거예요. 함께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히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감성이 만나면서 생기는 새로운 창작의 영역이었죠. 2월 말쯤 저는 드디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뭐라고? 함께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동거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마음 편했던 적이 없어요. 동거라고? 하나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냐? 우리 가문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버지의 격한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제 마음을 설명했죠. 아버지, 저는 여기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했어요.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가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문제가 아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버지의 분노는 당연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는 결혼 전 동거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희는 서로를 정말 깊이 알아가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예술가로서도 성장하고 있어요. 예술가로서의 성장? 그런 건 일본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영감을 받아요. 한국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문화가 제 작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긴 통화 끝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야,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마라. 한 달만 더 생각해보고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아버지께서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으신 것이 다행이었어요. 비록 찬성은 아니셨지만 제 의견을 들어주시려는 마음은 있으신 것 같았거든요.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준과 함께하는 매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거든요. 특히 그의 배려심과 따뜻함은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이주는 온종일 제 곁에서 돌봐주었어요. 죽을 끓여서 먹여주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며 밤새도록 제 옆에서 지켜주었죠. 괜찮아요, 이준 씨. 그냥 쉬세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코 씨가 아프신데 어떻게 혼자 두고 잘 수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돌봄을 받으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식이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3월이 되어서 저는 도쿄에 있는 친구들에게 근황을 알렸어요. 대학 동창들과의 화상통화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하나코, 정말이야? 한국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위험하지 않아? 외국 남자와 혼자 사는 게. 친구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일본 사회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제 경험을 나누었죠.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주는 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제 작품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서로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동거는 좀. 사유리야,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과 내가 한국에서 자유롭게 작품 활동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의미 있는 삶일까? 제 말에 친구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아키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나코, 솔직히 말하면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일본에서의 연애는 너무 형식적이고 답답할 때가 많거든.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진지한 만남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맞아. 그리고 남자들도 너무 소극적이야.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데이트도 항상 똑같은 패턴이고.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저만 그런 답답함을 느꼈던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어때? 정말 달라. 이주는 매일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리고 제가 힘들어할 때는 언제든지 곁에 있어주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줘. 가사일도 자연스럽게 함께 분담하고. 와, 정말? 일본 남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한 명의 예술가로 존중해줘. 제 작품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게 조언해주고 함께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제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키코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하나코,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혹시 괜찮다면 너희 근처에서 잠깐 지낼 수 있을까? 정말? 언제? 다음 주에 휴가를 내려고 해. 사실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부러웠거든. 아키코의 방문 소식에 이준도 흔쾌히 찬성했어요. 하나코 씨의 친구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강릉의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키코가 도착한 날, 공항에서 만난 그녀의 표정은 정말 밝았어요. 도쿄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죠. 와, 공기가 정말 깨끗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유로워 보여. 강릉으로 가는 길에 아키코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특히 바다가 보이는 도로를 달릴 때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정말 행복해했죠. 하나코, 정말 좋은 곳이네. 이런 환경에서 작업한다면 얼마나 영감을 받을까? 이준의 작업실을 본 아키코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이런 곳에서 작업할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 도쿄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공간을 꿈도 꿀 수 없어. 이준 씨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기능을 추가한 거죠. 저녁 식사 시간에 아키코는 이준과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 이준 씨는 어떻게 하나코를 이렇게 잘 배려하시게 되었어요?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하나코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본 남자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마음속으로는 생각해도 표현을 잘 안 하죠. 아, 그런가요? 저는 좋은 감정은 숨기지 말고 표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아키코는 이준의 솔직하고 따뜻한 모습에 많이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와 둘만 있을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준 씨 같은 남자는 일본에서는 정말 찾기 어려워. 그쵸?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남자가 있다는 게. 다음날 아키코는 강릉 시내를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특히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인정 넘치는 모습에 크게 감동받았죠. 어머, 일본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시장 할머니가 건네주신 호떡을 받아먹으며 아키코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런 따뜻함을 언제 느껴봤을까? 도쿄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내는데 3일간의 체류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 아키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나코, 나도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회사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려고. 정말? 무슨 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볼까 해.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도 한국에서 생활해보고 싶어. 아키코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4월 초 저는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정말 확신해요.
이준과 함께하는 삶이 제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하나야, 아직도 그런 생각이냐? 네, 아버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든 작품들을 보시면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었던 작품들이에요.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중요한 거다. 제 인생도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고 이준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때 이준이 저 옆에 와서 전화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아버지, 이준이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요. 뭐? 그 사람이? 네, 잠깐만요. 이준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저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하나코 씨를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하나코를 잘 돌봐주고 계신가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코 씨가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은 안 하는 겁니까? 저희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형식적인 결혼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가 되면 정식으로 결혼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준의 성실한 대답에 아버지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신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 한번 직접 만나뵐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니면 제가 일본으로 인사드리러 갈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내가 가보겠다.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봐야겠어. 아버지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아버지께서 제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아버지가 강릉에 도착하셨어요. 60대 중반의 아버지께서 혼자 외국 여행을 오신 것도 드문 일이었는데 딸을 위해서 이런 결심을 하셨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이준이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시고는 조금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강릉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한국의 풍경이 생각보다 아름다우시다는 듯이 말이에요. 여기가 동해바다군요. 네, 아버지. 일본의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작업실에 도착해서 이준의 작품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특히 저와 함께 만든 한일 융합 작품을 보실 때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죠. 이것은 정말 독특하군요. 일본의 정교함과 한국의 자연스러움이 만나서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하나가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나? 하나코 씨의 기본기가 탄탄해서 가능했어요. 저는 그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이준의 겸손한 대답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을 함께 하면서 아버지는 이준에게 여러 질문을 하셨어요. 이준 씨는 어떻게 도자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대기업에서 디자인 일을 했는데 우연히 할아버지의 작품을 보고 전통 도자기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이런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만족감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코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예술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해줘요. 이준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들으시면서 아버지의 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산책하셨어요. 저도 따라 나가서 함께 걸었죠. 아버지 어떠세요? 강릉이. 생각보다 좋군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이준은 어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너를 정말 아끼는 것 같고. 정말요? 하나야, 아버지도 네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만요?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 결혼할 거예요. 그럼 됐어.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구나. 아버지의 이해하는 말씀에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그날 오후 아버지는 이준과 단둘이 오랜 대화를 나누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도자기 기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했어요. 하나코 씨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장인이세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도 이준 씨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일간의 체류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날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야, 네가 웃으니까 아버지도 웃는다.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거라. 정말요?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이준 씨 말이야.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보여. 그리고 너도 여기서 정말 밝아졌구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롭게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5월이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키코를 포함해서 제 일본 친구들이 하나둘씩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아예 한국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했죠. 먼저 아키코가 회사를 그만두고 강릉 근처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한 한국 청년과 연애를 시작했죠. 하나코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무슨 소리야. 네가 용기를 내서 결정한 거잖아.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달라. 연호는 매일 나에게 예쁘다고 말해줘. 그리고 데이트할 때도 항상 내 의견을 먼저 물어봐. 아키코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친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니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유리가 왔어요. 그녀는 원래 보수적인 성격이었는데 강릉에 와서 한 어부를 만나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코, 나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을까? 도쿄에서 매일 야근하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여기서는 어때?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만든 요리의 맛도 그렇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해줘. 사유리는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서 정리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강릉으로 돌아왔어요. 6월쯤 되니까 우리 마을에는 일본 여성 6명과 한국 남성 6명이 커플을 이루어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요즘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일본에서 취재진도 오고, 실제로 NHK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취재진이 왔어요. 국경을 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죠. 하나코 씨,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한국에서의 동거 생활은 어떠세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요.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평등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우선 감정 표현이 달라요. 이주는 매일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곁에 있어줘요. 그리고 가사일도 자연스럽게 함께 분담하죠. 일본의 연애 문화와 비교한다면? 일본은 좀 더 형식적이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진솔하고 직접적이에요.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에게는 한국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일본 전역에서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식 동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인터넷 댓글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정말 용감한 선택이네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 남자들이 정말 그렇게 로맨틱한가요? 동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들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7월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전역에서 한국으로 오는 젊은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들 중 상당수가 강릉과 그 주변 지역을 찾았죠. 하나코 언니,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언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젊은 일본 여성들이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죠. 중요한 건 진정한 마음이에요.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의지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언어나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그런 차이가 새로운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8월이 되자 강릉은 정말 다문화 사랑의 허브가 된 것 같았어요. 마을 곳곳에서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 소리가 들리고 한일 커플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죠. 그런 와중에 저와 이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한일 도예 문화교류전을 제안해 온 거예요. 정말요? 서울에서 전시회를? 네, 요즘 한일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 작품에 주목하고 있어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돌이켜보았어요.
처음 강릉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이준과 함께 만든 작품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해가는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하나코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더 자신감 있어지고 표현도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9월에 열린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어요. 한일 융합도의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언론들도 많은 주목을 했죠. 이런 독특한 스타일은 처음 봅니다. 두 나라의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작품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관람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단순히 작품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예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게 정말 의미 있었거든요. 전시회 오프닝 날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서울까지 오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딸의 전시회인데 안 올 수가 있나? 그리고 이준 씨가 초대장을 보내주셨어. 아버지께서 우리 작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모습이 정말 진지하셨어요. 특히 저와 이준이 함께 만든 대표작 앞에서는 한참을 서 계셨죠. 하나야, 이 작품은 정말 대단하구나. 일본의 전통 기법과 한국의 자연스러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 정말요? 응. 아버지도 이런 작품은 처음 봐.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었을 거야.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니 제 마음도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이준에게 정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준 씨 하나를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하나코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축복과 이준의 진심 어린 약속이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전시회 이후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도 우리를 취재했고, 온라인에서는 강릉의 한일 커플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10월 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의 한 보수적인 논객이 TV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무분별한 국제 동권은 일본의 전통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명문가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성들을 유혹해서 자국으로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 침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자 일본 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사랑의 국경이 어디 있나요? 본인들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오히려 용감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일사랑 해시태그 강릉 커플 같은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비판들이 계속되자 저는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서 해명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코 씨, 일부에서는 당신의 행동이 일본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본의 전통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의 도자기 기법을 전수하고 있고 두 나라의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교류 아닐까요? 하지만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저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있어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어요.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각자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단지 제 경험을 나눈 것뿐이고 다른 분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본인만의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방송 이후 여론은 더욱 우리 편으로 기울었어요. 특히 제가 진솔하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했어요. 11월이 되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정부에서 한일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우리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온 거예요. 정말요? 저희를? 네, 최근 한일 관계 개선과 문화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셨다는 평가를 받고 계세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두 나라 간의 문화교류에까지 기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저는 이렇게 인사말을 했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준 씨의 만남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촉식 이후 우리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각종 문화행사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의 멘토 역할도 맡게 되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12월에 열린 한일 청년 문화교류 페스티벌이었어요. 양국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문화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였는데 그 중심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코 언니, 저도 한국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어떻게 만났어요? 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커플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12월 말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준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강릉 해변에서 일출을 보러 나갔는데 갑자기 이준이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꺼내는 거였어요. 하나코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네, 좋아요. 제 대답에 이준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했죠. 드디어 정식 부부가 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진짜 부부 같았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즉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 결혼해요. 정말? 이준 씨와? 네, 방금 프로포즈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기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한다, 하나야. 정말 잘 됐구나. 2025년 1월 저희는 강릉과 도쿄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렸어요. 한국식 전통 혼례와 일본식 전통 혼례를 모두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특별했어요. 강릉에서 열린 한국식 결혼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처음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분들,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해진 이웃들, 그리고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아 한국에 온 일본 친구들까지 모두가 축복해 주었죠. 하나코야, 정말 예쁘다. 이준이도 정말 잘생겼어. 마을 할머니들의 축복을 받으며 저는 정말 이곳이 제 제2의 고향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도쿄에서 열린 일본식 결혼식에는 아버지의 지인들과 제 친구들이 참석해 주었어요. 이준이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정말 멋진 신랑이네요. 하나코 씨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두 번의 결혼식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국제 결혼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결혼 후 저희는 강릉과 도쿄를 오가며 생활하게 되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강릉에서 작업하고 겨울에는 도쿄에서 전시회나 교류 활동을 하는 패턴이었죠. 정말 이상적인 삶이에요. 그러게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으니까. 2025년 상반기 저희는 아시아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했어요. 중국, 대만, 태국 등에서 한일 문화교류 전시회를 열고 각국의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특히 중국에서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 복잡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지만 저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감동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랑 앞에서는 국경도 역사도 의미가 없군요. 두 분의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6월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멘토로 참여한 한일 청년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난 커플이 20상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코 선배님 덕분에 저도 운명의 상대를 만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없었다면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후배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그리고 7월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저에게 임신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요? 우리에게 아기가? 네, 이준 씨. 정말 기뻐요. 이준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저 역시 감격스러웠죠.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생겼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우리 아기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모두 물려받을 테니까. 그러게요. 진정한 글로벌 아이가 될 거예요. 임신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나야, 축하한다. 드디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아버지, 손주 보러 자주 오세요. 당연하지. 이제 강릉이 완전히 내 제2의 고향이 됐어. 8월 현재 저는 임신 3개월째예요.
아직 성별은 모르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이야기에 감명받은 사람들의 연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국제 커플들이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시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국경을 넘어선 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해요. 제 개인적인 행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2024년 가을 서울 공예박람회에서 이준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 이 모든 여정이 정말 꿈만 같아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고 이준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워요. 한국에서의 동거 생활을 통해 저는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솔한 소통이 관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죠. 또한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면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도 경험했어요. 일본의 섬세함과 한국의 자연스러움이 어우러져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언어나 문화의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차이가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저는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정말 설레요. 우리 아이는 어릴 때부터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자랄 테니 정말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한일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선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저와 이준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는 작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사랑의 방식,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준 인생의 변화.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시길 바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